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좀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낙연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왜 나온 건지 이건 저희가 오늘은 목소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해요.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의 교통경영이 어떻다느니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완강을 거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현재까지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그러고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이 회의를 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김상일 위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한테 윤핵관은 지금 약간 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적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갈수록 사춘기가 되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지대는요.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모든 걸 자기의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준석 대책이 제3지대에서 왜 필요합니까?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 조금씩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만 치고 나가니까 좀 치고 나가기 전에 같이 좀 조율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하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어긋날 때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이러면은 제3지대 빅텐트가 좀 어렵지 않냐,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준석 대책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준석 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면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의 통합이라는 건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제3지대 통합 없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제3지대를 찍겠다는 게 거의 뭐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거기가 과연 하나로 합치지 않는 이준석에게 혼자만 이렇게 독주하는 이준석에게 그 정도의 표를 몰아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지금 제3지대 이른바 신당 세력의 중심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혼자서 독주를 하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혼자 되겠어?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겠습니다. 신경민, 여기는 국민소통위원장이에요. 새로운 미래 국민소통위원장. 이준석 대표 가끔 이렇게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원래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 아니겠느냐. 약간 좀 뼈 있는 얘기도 한번 하면서 하지만 신경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같이 가보자라는 이 약간 괄호 안에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이 이준석 전 대표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준석 신당 8%, 이낙연 신당 4%, 제3지대 2배 차입니다. 네, 지금 이 제3지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그룹이죠. 두 신당입니다. 이른바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인 건데 8% 4%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뭐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오차 범위 내. 근데 이거 차치하고 지금 신당만 좀 봤을 때 이낙연 신당이 4%인데 개혁 신당은 8%다. 4, 8, 2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낙연 전 대표 를 없이도 이낙연 신당 없이도 이준석 신당만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은 뭐 대표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이 8%가 나오고 이낙연 신당보다 뭐 2배가 나온다 이런 수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자기가 우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맹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이제 그 지역적 기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호남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왜 4%밖에 안 나오고 이준석 신당이 왜 저렇게 더 많이 나올까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 중에서 이낙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좀 지지를 안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보니까 그런 좀 여파가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 시간에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게 좀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의 분열이 커지게 된다면은 네.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3지대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빅텐트를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문제가 이게 텐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초가집이거든요. 네. 비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줄줄 새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지금 벌써부터 이제 뭐 개혁미래당에서 이준석 지금 뭐 만나 보니까 이제 뭐 가슴에서 지금 막 뭐 불이 탄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이준석 맛 좀 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게 원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도 뭐 신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도 아까 전에 자료화면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양양자 의원이랑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뭐 하고 있냐?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저게 이준석 대표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맞받다가 이제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뛰쳐나갔고 지금 뭐 뛰쳐나가는지 자기가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용태가 됐거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됐거나 다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과 협치를 하거나 함께 가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꾸려나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빅텐트는커녕 그냥 초가집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빅텐트 아니라 지금 초가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짧게. 지금 우리 성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요. 네. 그것도 소패권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시대 정신은 패권주의의 청산이거든요. 양당의 패권주의 청산.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본인에게 패권주의적 요소가 있으면 그거는 빨리 없애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패권주의는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